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이고 가요? 예,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우리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며칠간 이거 떠올랐던 거를 약간은 좀 중구난방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맥락이 있더라. 그래서 저로 하여금 과거에 한번 여러 번에 걸쳐서 다뤘던 것들이 한번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기대 큰 데는 왜 우리의 지명과 또 우리의 말 속에 있는 표현들과 낱말들과 저 멀리 중앙아시아 심지어 동유럽까지 번져간 그 지명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한다, 이런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제목을 가야산 정상도 우뚝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인가요? 예, 가야산을 가봤습니다. 뭐 지리산도 몇 차례 정상을 가보고 대부분의 그 국립공원을 가본 것 같아요. 뭐 수락산, 오대산, 뭐 소백산, 속리산 이런 데는 가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야산을 안 가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봤습니다. 뭐 역시 국립공원다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았던 인상이 오늘 이야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지금 보이시는 게 제가 대문 사진으로 썼던 거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휴대폰으로 줌으로 당겨서 살짝 약간 확대된 느낌은 있지만, 제가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제가 이 지금 사무실로 쓰는 여기를 골랐던 큰 이유도 집도 깔끔했지만 집을 보러 왔을 때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을 때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앞에 이렇게 농지가 펼쳐져 있고 그 뒤에 평평한 산이 있는 게, 그때는 이게 가막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가막산이더라고요. 예, 평평한 산이죠. 이게 보면 이제 앞쪽에 작은 산이 두 개가 있고 거기서 이어지는 골짜기 뒤에 가막산이 쭉 있는 거거든요. 저 너머가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던 신원입니다. 바로 가막산 줄기에서도 그 사건이 나요. 뭐 한 세 군데 정도 겉에서 났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평평한 산세가 이어지는 것이 새 산이 대단했거든요. 이게 느낌 있는 산입니다. 가막산이 괜히 가막산이 아닙니다. 검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근처에 이런 지명이 상당히 많고 아마 전국적으로 검토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고대로부터 사만시대부터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이런 산은 딱 제사 지내기 좋은 산,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만이산이, 여러분 강화도에 만이산이 이렇게 높은 산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산에 그 품위가 있거든요. 기품이 있고 뭔가 하늘과 연결될 것 같은 그런 곳에 옛날에 마리산, 그거는 약간 더 높은 차원에서 그랬던 거고, 동네 부족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은 전부 다 검은 산, 까막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4개월 돼 가는데, 이런 풍경들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길어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충북 제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가막산이 있더라고요. 똑같죠. 경남 거창에도 가막산이 있어. 이것도 보면 해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이것도 이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산도 가서 보면 어떤 느낌이 있겠구나. 그 주위 사람들이 산신한테 하늘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러면 이 산이 제일 적절하겠구나. 그리고 실제 올라갔겠구나. 너무 높은 산을 못 가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막산이라는 명칭이 또 하나 발견이 됐고, 제가 지난주에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황매산 말만 많이 들었는데 억새가 유명하다는 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3-40분이면 되더라고요. 이걸 왜 안 가봤지? 하고 가본 겁니다. 뭐 해발 900m 정도까지, 700인가 900 정도
한 900 정도까지 차가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저 위에가 황매산이고 황매산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황매산 밑으로 쭉 산줄기가 이어져서 뽕곳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남쪽으로 쭉 뻗치다가 거기가 감암산입니다. 예, 이 감암산은 감악산이죠. 당연히 한자로 뭐라고 표시됐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아마 바위 봉우리 같은 게 좀 있나 보죠. 그래서 암자를 썼던 것 같아요. 역시 이 산 또한 그런 산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황매산보다 더 이 근처에 살던 불악의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발견들도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산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고대 문명과 연결시킬 때 상당히 큰 참고가 될 수 있다. 예. 항상 흔적은 남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것을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확인합니다. 예. 또 하나, 이건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어젠가 그젠가 찍은 거거든요. 제목이 뭐냐, 성평등 함께 걸어야 도착합니다. 라고 돼 있고, 11월 15일, 아직 안 했네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제가 코스를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한 5km에서 10k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3회예요. 그 창구 성평등 걷기 대회. 자, 이거가 이러면 저는 뭘 의미하는고 하니, 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여자들이 많이 억눌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청나라를 통해서 먼저 들어온 거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평양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때 평양 신학교 출신들이. 네. 그랬고,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개화가 됩니다, 사실은. 남쪽보다는. 지금은 문명이 바다에서 들어오니까, 해방 이후로는 바다 쪽이 빨랐지만, 그때는 육지로 대륙에서 문명이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김구의 그 책에도 그래도 보면은 남쪽에, 그 북한 출신이잖아요. 북쪽 출신이잖아요. 남쪽에 여행을 갔더니 그 뚜렷한 신분, 사회의 잔재,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그 차이, 이런 것들이 느껴서 놀라웠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백범일지에 보면은. 자, 그런 것처럼 그때 한번 그게 있었고 해방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는데 성평등이라는 부분에서 지난 조선시대 500년간 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서 조선시대가 여성들한테는 제일 소위 말해서 눌려 있었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항상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오려고 그러죠. 그게 첫 번째가 그게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중동 건설 붐이 불었을 때 자유부인 바람들이 좀 있었죠. 자, 그리고 한 10년, 20년 전에 미투 건이 있었고 미국에서 불 붙은 건데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불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의 변화를 양에서 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패권 세상에서 다극화 세상도 그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큰 촉매 역할, 그리고 이제 지도자적 역할을 한반도가 할 여건이, 한반도가 한다라고 옛날 선배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설마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APEC 회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정점으로 치닫는다. 저는 그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그런 거예요. 자, 지난 500년간 변화가 없었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여성의 지위라는 게 음양의 비중을 봤을 때, 그러다가 지금 성평등 함께 걸어야 성평등 걷기 대회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게 장날 시장통에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이 근처는 우동이 꼭 메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동을 하나 먹는데 장날이니까 근처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들끼리, 아주머니들끼리 옆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마누라가.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게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른데, 제가 귀동냥을 하기에는 전반적으로는 여자 쪽에 밥을 하나 더 놓는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분들 밥 먹는 한 10여 분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잦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난 부자 재벌이 아니더라도 둘째 부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저희 돌아가신 정조 외할아버지도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굳이 뭐 정식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거의 팔려다니다시피 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4, 50, 60년대까지. 예, 그게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인민군이 이제 저희가 산골이기 때문에 인민군들이 이렇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이제 백두대간을 타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산간 마을에 나타납니다. 낮에는 국군이 올라오죠. 그래서 밤에는 인민군한테 총 맞아 죽고 낮에는 국군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저희 집에도 저희 이제 외갓집 쪽이죠. 들이닥친 것이고 연거푸 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 젊었던 20대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들다가 총을 맞으셨고 이제 알타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혼자 되신 거죠. 자식은 셋이 있었는데 당시에 재가를 안 하시고 계속 계셨어요, 평생. 그 시부모 당연히 모셨죠. 그 시부모에 둘째 할머니까지 계셨어요. 저는 어릴 때 큰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큰할머니가 젊었으니까 제일 오래 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80년대, 80년대 초반 정도에 돌아가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일반화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 지역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상에 밥을 몇 그릇 놔야 되느냐, 그런 걸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같은 장소인 이 경남 거창에서 성평등 함께 그래야 도착합니다. 이게 가속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여러 군데서 감지를 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주역을 보는 게 옛날 제왕학이라고 그랬죠. 주역이라는 게 읽어보면 별건 없어요. 근데 그걸 흐름을 계속 읽다 보면, 세상이 역동적으로 바뀌는구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세상이 바뀌는 흐름이라는 흐름의 리듬을 맞추는 거거든요. 노래 연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호를 포착하는 거죠, 먼저. 예. 자, 제가 그래서 가야산에 꼭대기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산이 솟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왜냐면 우뚝산 이야기를 우두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산이 솟았다. 근데 여러분, 산이 솟은 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융기를 한 다음에 풍화작용을 거치는 과정에서 깎여 내려가서 깎여진 것이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 과학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산이 솟았다. 그래서 일본에도 신 이름으로 등장하고, 남자죠. 한국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에 큰 기여를 한 여성으로 표현이 되는 소순호가, 저는 그래서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소순아 아니냐. 솟다라는 표현이, 솟대 아시죠? 끝에 이렇게 새 한 마리 앉아 있는 거.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솟대입니다. 그 위에는 새라는 전령이 필요한 거잖아요. 산도 똑같은 존재거든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끝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끝이 큰 솟대인 산이에요.
그래서 솟았다하고 산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신자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면 산이 솟았다. 우리는 솟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밑에서 올라왔다. 즉 솟았다는 것은 어디에 목표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향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바벨탑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밀려서 올라간 건 맞긴 맞죠. 그 다음 풍화해서 깎인 건데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한다. 이건 시각차라고 볼 수도 있다. 산이 솟았다. 그래서 우뚝해졌다. 예,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놈을 고른다. 산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출처를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 출처를 써놨었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외국 오래된 사진들 이렇게 복구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지요. 한 두세 개 제가 가끔 봅니다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조선시대 실제 사진 모음 마지막 탄.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양반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정자관이라는 겁니다. 정자관. 집에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대감들이 쓰는 거죠. 저게 보면은 그냥 매산자예요. 매산자. 좀 전에 사진에서 보신 그 산자가 그대로예요. 자, 여기 보면 가야산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칠불봉이 있는데, 칠불봉 옆에 이제 상왕봉이 있습니다. 칠불봉은 성주군에 있어요. 1433m, 여기가 제일 높아요. 3m가 높아요. 근데 더 유명하기는 상왕봉이 더 유명합니다. 1430m로 3m가 낮아요. 이건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합천군에 속한 지역이에요. 지금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가야산. 그리고 상왕봉이라고 적어놓지 않았고 가야산 우두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옆에 한글로 작은 글씨로 상왕봉이라고 적어요. 상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부처를 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상왕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후대에 지어졌다. 해인사가 만들어지고 해인사하고 연계된 이름이다. 칠불봉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불교의 흔적이 오기 전에 여기가 뭐냐면 대가야의 진산이거든요. 이 산의 산신령은 여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지리산 산신령도 여자, 남덕유산 산신령도 여자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름이 지어진 거고 그 시절의 이름이 우두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이름이 우두봉인데 우두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주위에.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만 찾아봤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두봉, 가야산의 봉우리를 지금 상왕봉 우두봉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가조에 우두산이 있고 그 밑에 합천에 오도산이 있습니다. 이게 다 1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저쪽에 보면 무주 넘어가는데 경상도하고 전라도 경계, 경상도에서 전라도 살짝 넘어갔을 때 그 제가 있습니다. 그 오두제예요. 예. 저 위에 가면은 김천 좀 못 미쳐서 이렇게 충청도, 충북으로 넘어가는, 영동 쪽으로 넘어가는 큰 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두령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두, 오두. 자, 이 지명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장난이 아닌 동네가 아니었을까. 이걸 보면은 우두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준하는 것이 이제 까만산이고 만이산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가 차원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은 마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화도 만이산, 그리고 전북 진안에 마이산, 그리고 경남 함안에 말이산.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지배계층과 이 쉽게 오를 수 있고 동네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산이에요. 네. 자, 거기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제사장이 가서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태백산에서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곳이 마리가 들어가는 그런 산인 것 같고, 그 다음이 가막산, 까만산은 각 부족 국가 차원에서 직접 올라가서 부족장급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금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낮아요. 직접 올라가서 제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산들은 딱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느낌이. 거기서 우리가 산을 보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느껴져요. 우리는 높은 산만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우두산은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뚝소선. 우리가 이정표로 삼을 만한 물리적으로 높은 산을 오두나 우두라고 썼다. 이거 오뚝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뚝이 우뚝, 오뚝. 지금의 어감과 비슷해요, 되게.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것은 우뚝 높은 마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예전에. 제정일치사회에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에서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사장 중에 최고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약간 나쁜 머리, 도적탕의 수괴로 지칭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뚝을 제가 감히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 또는 오 더하기 두라고 생각합니다. 감탄사예요. 오사케, 오까네. 일본말에 남아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가 뜻을 가진 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는 두껍다에서 두껍다랑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높다라기보다는 두텁고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더 많아요. 사실 우두라는 느낌에서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높이가 높으려면 밑둥이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두껍다가 우두다, 이래 됐다고 보고요. 두꺼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두꺼운 녀석, 등딱지가 두껍다는 거고, 그럼 거북이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북이. 예. 거죽이 볼록하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북이를 볼 때 두꺼비하고는 달라요. 두꺼비는 두꺼워 보이는데 거북이는 두껍다기보다는 위에가 볼록하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본 주요 특징이에요. 끝이 볼록하다.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이번에 새로 된 일본 총리죠. 다카이치를 해보면 일본 말로 해보면은 뭐 고시 초 어쩌고 전 이제 인도 쓰는 것 같은데 한자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다카이는 고자가 맞아요. 높다 또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치 여러분 다 아시죠? 치. 예. 가파치, 다루가치, 누루하치, 아라치, 마루치 사람이에요. 전문가. 옛날에는 좋은 뜻, 지금은 좀 양아치처럼 이렇게 어감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카이, 되게 크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크다가 다카이입니다. 치, 사람. 자, 이 가문의 이름을 이제 아시겠죠? 높은 사람과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인이에요, 대인. 예, 성이 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치는 보면은 사람의 말이 쓰지만 우리나라 말 그게 한자가 먼저인지 당연히 우리말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치라고도 해요. 치는 뭐냐?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치는 고개인데 어떤 고개냐? 우뚝 솟은 고개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뚝 솟은 고개를 치라고 하고 우뚝 솟은 사람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같아요. 그래서 치라는 게 고개를 칭하는 말로 의미를 봤을 때 예전에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치는 상당히 높은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치 저치보다는. 그래서 다루가치가 있죠. 다루가치. 우리 몽골이 우리를 이제 고려를 점령하고 파견한 집정관, 또 일제시대 표현으로 따지자면 총독, 고려 총독인데 그걸 다루가치. 되게 친근하죠. 저는 이걸 다루다 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주어 살펴보면 우리랑 정말 동사나 이런 게 비슷한 게 정말 많거든요. 남아있는 흔적만 보더라도. 다루다 치. 가서 고래를 만지고 다루는. 예, 집정관이다. 딱 맞는 말이죠. 자갈치는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 자르가가 몽고말로 생선입니다. 고기, 물고기. 치, 사람. 어부라는 뜻이에요. 자르가치가. 현재도 어부라는 뜻이면 자가르치가. 예.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예전에는 단어의 숫자가 적었다. 그게 계속 파생되고 어감이 계속 바뀐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종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정신이 없죠. 지금 요거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디부터, 서쪽부터 시작할까요? 저기, 헝가리가 있죠. 헝가리가 동유럽에. 헝가리는 훈족의 후손이라고, 뭐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훈족의 후손이다. 흉노족이죠. 발음 다 비슷해요. 그걸 현재 한자 발음을 읽으면 흉이에요. 시에자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로 갈수록 차음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한국의 한자 발음을 읽어야 훨씬 더 정확해요. 즉 우리 조상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리는 뭐냐? 그러면 가리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실제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진족, 만주족, 몽고족,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을 수도 있고 옆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누가 중원이라기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들을 섭렵하는 데 따라서 나라 이름도 다르고 막 부족 이름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만주족, 여진족 같은 거잖아요. 몽고족도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보면 유연도 있고 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초창기 이제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초기에 쓴 책을 봤습니다. 그게 준가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유목민들이 세운 국가죠. 그게 뭐 몽골 아니면 여진 아니면 만주 뭐 기타 등등 이런 종족이 세운 거예요. 훈족일 수도 있고. 예. 중가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가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는 훈가르잖아요. 헝가리니까. 가르가 뭐냐? 이거는 이겁니다. 갈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갈래. 가지. 갈래죠. 갈라져 나갔다. 즉 우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통성을 가진 한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종족이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는 훈족이라는 뜻이에요. 헝가리가.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 만화영화 제목에 보면 용가리, 가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갈래의 원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헝가리나 뭐 불가리아, 세르비아에 위치한 이 반도가 발칸 반도입니다. 발칸 반도는 밝은 반도입니다. 예. 박다, 북다, 백두산의 이름 중에 하나가 불암산에 있습니다. 예, 밝은 산이라는 뜻이고 북한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 다르게 낙착이 돼서 한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불가리아는 뭡니까? 가리는 좀 전에 설명이 들었죠. 저는 우리랑 유형관계가 정말 깊다고 생각해요. 불가리아는 가리 설명드렸죠. 갈래다. 우리는 불족이라는 거예요. 헝가리는 우리는 훈족이라는 거고. 불족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불족은 부리아트? 야트는 뭐뭐 하는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야트는 그는 덜이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따지자면 덜이에요. 덜. 누구? 자, 그러니까 우리말의 뿌리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말로 부리아트하고 불가리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어근은 불이에요. 그죠? 불은 무슨 뜻이냐? 물 할 때 그 불입니다. 예. 우리 부여라고 하잖아요. 부여. 어떻게 보면 고조선 다음에 고조선이 무너진 다음에 그 정체성을 이어받아서 다시 일어선 나라가 부여거든요. 그 다음 거기서 고구려가 파생이 돼 있고 백제까지 새끼를 깠잖아요. 그 부여를 여자를 옛날 발음으로 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말이 많아요. 고려도 고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여를 불이라고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우리가 눈이 부리부리하다라고 하잖아요. 부리부리하다. 그게 그 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불이 나게. 그게 어떤 말입니까? 불이 나게. 급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불이 난 것처럼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이 난 것처럼, 불이 나게.
그래서 과거의 부여는 불이라고 아마 분명히 읽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는 단어가 역사가 정말 깊다. 아마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썼을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리아트족, 본래족도 있죠. 자, 고려는 고구려하고 고려는 같은 말입니다. 고리에 두 개 다 고리고 그건 케레이랑 상관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케레이트족, 부리족, 부리아트족. 이런 것이 지배 종족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것까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부여를 만든 것은 부리아트족하고 상관이 깊고 고구려를 만드는 주요 종족은 거기에 어차피 이제 고급 문명을 가진 지도층 항상 날라옵니다. 이렇게 어디선가. 자, 그렇게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케레이가 코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결에, 결애라는 단어가 케레이에서 온 말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있냐. 이런 거고요. 자, 저 위에 카라해, 흑해가 카라해라고 부릅니다. 블랙시가 영어로는 블랙시지만 터키에서는 카라해라고 읽습니다. 까맣다는 뜻이고 검은색은 또 북쪽의 색깔이잖아요. 가라, 가야산, 가라산. 왜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느냐. 예. 그 밑에 튀르키의 수도 이름도 앙카라입니다. 앙카라는 알 더하기 카라입니다. 알은 신성한 뜻이죠. 알맹이, 알맞다, 카라.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신성한 검은색이에요. 가막산.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저기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를 과거에 아수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아수아. 해가 뜨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아수겠죠. 아는 지역을 뜻하는, 넓은 지역을 뜻하는 표현이니까 아수. 아사랑 똑같은 거죠. 아사코 일본말로. 우리 뭡니까? 아사참, 아침, 아사달. 저게 아시아가 된 거라니까요. 아사 더하기 아시아가 된, 아수아가 아시아가 된 거예요. 네. 아시리아. 지금은 아자가 날아가고 시리아만 쓰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핵심 어근이 아싸거든요. 아싸리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들, 도사들이 주문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아싸라비아. 아사라. 아선 해예요. 아사하죠. 사라는 뭡니까? 달이에요. 아싸라. 태양, 달, 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말로 봤을 때는 하늘과 죄송합니다. 태양과 달의 신에게 비가 오기를 비는 그런 주문이에요. 아싸라비아가. 사라? 접시, 사라죠. 일본 말인 것 같죠. 그런데 바닷가에 가보세요. 사리와 조금이 있죠. 예. 밀물이 아마 가장 높은 수위를 도달할 때를 사리라고 해요. 달이 꽉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일 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그걸 닮은 접시가 사라라고 불렸을 따름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싸가 시리아 남아있고, 저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좀 전에 아수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우연찮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산 지역이 아사달이라는 명칭을 똑같이 발견했거든요. 뒤에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아사달. 그게 왜 거기서 나오느냐? 우연이 아니다. 아시리아, 아시아. 그 위로 가면은 지금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지금은 알마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이 아스타나였습니다. 타는 땅이잖아요. 아서 땅이잖아요. 아사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 발견된 아사달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쭉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이름이 카불이에요. 아까 다카이치 말씀드렸죠. 치는 사람이니까 다카이 아주 큰, 대단히 큰. 그럼 카이는 크다는 뜻이죠. 그게 나중에 왕도 됐죠. 간도 되고, 마립간. 마립간은 마루간입니다. 또는 마리간이에요. 여성 왕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카자가 설명이 돼. 크다는 뜻이죠. 불.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카불. 큰 불이에요. 예, 대단하죠?
예, 카불. 큰 불이다. 그 밑에 보면은 파키스탄의 제일 큰 도시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카라치가 있어요. 카라치. 카라, 검다, 치, 사람이죠. 실제 이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큰 영웅적인 파키스탄의 영웅적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카라치예요. 그걸 왜 해? 지금은 저희가 이슬람이죠. 파키스탄이. 그걸 왜 우리말로 다 설명이 되는데 이게 신기한 거죠. 치, 사람, 카라, 검다. 여기 다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라크에 가면은 이라크에 가서 마리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심지어 지명도 있습니다. 마리라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쭉 따라서 마리라는 지명이 여러 개 관찰이 되거든요. 도시 이름도 있습니다. 마리. 이거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고 우리 마고 할미할 때 마리아 마리고거든요. 마이산, 만이산, 말이산에 그거 다 말이에요. 왜 이름이 이렇게 다 똑같은데? 그 종교를 불문하고 왜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자, 오늘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